있다고는 하지만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것, 강한 중력의 힘이 빛은 물론 시공간마저 비틀어버리는 그곳, 바로 블랙홀이 전 세계 수백 명 과학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4월 처음으로 실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빗무리가 형성하는 이벤트 호라이즌을 경계로 중심을 가득 채운 암흑, 상상과 꼭 닮은 블랙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또 맞았다고 말이죠. 블랙홀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알려준 특별한 시공간 중 하나입니다. E는 mc²라는 방정식은 물질이나 중력 에너지가 시공간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를 알려주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지점은 아인슈타인이 변변한 관측 장비도 없던 104년 전 오직 생각만으로 현대 물리학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대성 이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대체 어떻게 생각했던 걸까요? 위대한 창조자들의 생각법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수학 공식이나 복잡한 물리학 이론에 통달했기에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인슈타인은 수학에 약했습니다. 그의 뛰어남은 바로 상상력에 있었습니다. 남다른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험조차 상상으로 했죠. 대표적인 실험이 상상 속 엘리베이터 사고 실험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줄이 끊어져 끝없이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에 탄다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했죠. 점점 가속도를 받아 몸이 공중에 붕 뜰 정도로 가벼워질 겁니다. 반대로 가속도를 붙여 상승하는 엘리베이터라면 강한 중력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무게감을 느낄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런 상상을 통해 가속과 중력이 같고 질량과 에너지가 등가 교환할 수 있다는 상대성 이론의 핵심을 느낌적으로 통찰합니다. 또 다른 사고 실험에서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광자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는 광자 중 하나가 돼서 보고 듣는 것을 충분히 상상했고 그 후 다른 광자의 역할을 맡아 첫 번째 광자가 경험한 것을 상상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광자가 에너지가 있고 운동량도 있다면 그에 걸맞는 질량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느낌적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성취는 이렇듯 느낌으로 먼저 도달했습니다. 직관 혹은 통찰, 요즘은 아하 모먼트라고도 하는 이 생각을 발견하는 데는 언어나 공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아인슈타인은 말하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실체들은 일종의 징후들이거나 분명한 이미지들이다. 내 경우 그런 이미지들은 때때로 근육까지 갖춘 것들이다.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시건 주립대 교수도 상상과 직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는 천재들의 생각법을 연구한 책 생각의 탄생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하죠. 교수에 따르면 특히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나 도약, 무지의 정복은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과 직관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상만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직관, 느낌, 영감 등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로 표현할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상상과 실제가 일치하고 연결될 때, 감각과 의식이 서로 교차할 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는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창조적 사고는 선택받은 천재들만 할 수 있는 걸까요? 루트번스타인 교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위대한 창조자들은 공통적으로 여러 생각 도구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생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교육을 받고 연습을 한다면 이런 생각 도구는 누구나 습득할 수 있다고 강조하죠. 총 13가지인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관한 모든 지식은 처음에는 관찰을 통해 습득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들이죠. 이런 느낌과 감각을 머릿속에 다시 불러내거나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 떠올리는 능력이 형상화입니다. 형상화는 현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부터 감각적인 연상, 특이한 추상 능력에 이르기까지를 망라하는데 아인슈타인은 특히 형상화에 능했습니다. 시각은 물론 운동 감각적 이미지까지 모두 머릿속에서 구현할 수 있었기에 빛에 올라탄 우주여행이라는 사고 실험이 가능했죠. 하지만 이런 감각적 경험은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사람들은 필수적 생각 도구로 추상화를 활용합니다. 추상화란 현실에서 출발하되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가며 사물의 본질과 핵심을 드러내게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추상화가 고도화될수록 일반화의 영역은 확대됩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학이론과 법칙은 놀랄 만큼 강력하고 통찰력 넘치는 추상인 경우가 많죠. 아인슈타인의 E는 mc²를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고 하는데 단순하면서도 현실의 복잡성을 꿰뚫은 이런 공식을 발견하는 일은 그야말로 위대한 천재성을 요구합니다.
언어와 음악, 자연 등 어떤 분야든 간에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첫걸음입니다. 또 경험한 세계를 표현하고 경계짓고 정의하기 위해 패턴을 고안하고 형성하는 일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패턴 인식과 패턴 형성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죠. 특히 패턴 속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은 유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추는 명백히 달라 보이는 둘 이상의 사물 혹은 현상이 중요한 특질이나 기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는 일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특징이 아닌 내적인 관련성을 알아내는 거죠. 뉴턴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달도 반드시 떨어져야 할 것이라고 유추한 끝에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생각 도구들은 언어와 상징 이전의 것들이 많은데 특히 몸으로 생각하기가 그렇습니다. 생각이란 언어가 아닌 감각과 근육, 힘줄과 피부를 타고 느낌으로 먼저 다가오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이 상상 속 엘리베이터 실험을 하며 경험했던 운동 감각이나 근육질 이미지도 일종의 몸으로 생각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도 몸으로 생각하기와 긴밀히 연결된 생각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통해 세계를 지각하는 일을 의미하는데 꼭 사람이 아니라 동물, 곤충, 심지어 사물에도 적용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스스로 광자가 되어 우주를 바라봤고 물리학자 리처드 파이먼도 만일 내가 전자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통해 양자 물리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완벽한 이해란 나 자신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싶은 것이 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나열한 8가지는 기초적인 생각 도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다차원적 사고와 모형 만들기, 놀이하기, 변형, 통합은 기본 도구들을 기반으로 합치고 바꾼 보다 높은 단계의 도구들이죠. 차원적 사고는 종이접기처럼 납작한 2차원의 종이를 어떻게 3차원의 입체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고, 모형 만들기는 다차원적 사고와 추상화, 유추 등의 결합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놀이하기도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모형 만들기 등의 생각 도구를 바탕으로 이뤄진 통합적 생각 도구죠. 이런 도구들의 사용에 능수능란해진다면 변형과 통합이라는 가장 어려운 생각법 활용에 돌입해야 합니다. 변형이란 적절할 때 적절한 생각 도구들을 동원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상상을 성공시킨 생각 도구들을 현실의 공식적 의사전달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죠. 아인슈타인은 머릿속에서 벌어진 운동 감각적인 이미지와 느낌들을 언어와 방정식으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카소는 사물의 본질을 추상으로 파악한 느낌을 그림으로 그렸고, 버지니아 울프는 소설과 문장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했죠. 마지막 도구는 바로 통합입니다. 통합은 모든 생각 도구들의 완결판이죠. 감각적 인상과 느낌, 지식과 기억이 다양하면서도 총체적으로 결합되는 과정입니다. 롤리타로 유명한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자신의 사고를 여러 겹의 의식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그는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을 무차별적으로 불러내는 공감각적 경험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예컨대 그는 언어에서 색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알파벳 A는 비바람에 탈색된 나무를 연상시키고, 프랑스어 A는 윤이 낸 상아를 떠올리게 했다고 합니다.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처럼 제어할 수 없는 감각교차 현상을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나보코프처럼 제어할 수 없는 감각 융합 현상을 느끼는 사람은 10만 명당 1명꼴로 태어나는데 이른바 천재라는 거죠. 하지만 홍차향을 맡으면 특정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은 연상학습된 공감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반 정도의 어린이들과 성인 인구의 5에서 15%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데,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어린 시절 가진 자연스러운 능력이 위축됐기 때문이겠죠. 루트번스타인 교수가 뛰어난 창조성의 위인을 관찰해 내린 결론도 어린 시절 누구나 가졌던 자연스러운 생각 능력을 더 키워주는 방향으로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가지 생각 도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훈련을 통해 감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고 강조하죠. 그리고 감각의 지평이 넓으면 세계에 대한 훨씬 수준 높은 형태의 경험과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상상하는 동시에 분석할 수 있을 때, 화가인 동시에 과학자가 될 때, 느끼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을 때, 우리 역시 분명 지금과는 사뭇 다른 생각과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